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까지 너무나 잘해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로고에 더 날개를 달아줄 PNG와 목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실습을 하셔야 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진 위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스시로라는 글씨가 스시 사진과 어울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보이려면 여기가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PNG라는 거고요. 제가 JPG를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우리가 JPG로 저장하면 아무리 뒤에 투명하고 싶어도 어차피 무조건 흰색이 나오든 우리가 배경색을 설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끌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배경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셔야만 이 뒤에 사진이 보입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PNG라는 것은 이렇게 글씨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투명하게 나오는 것,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투명 배경 사진을 PNG라고 합니다. 그래서 JPG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를 다 확정 짓고 드릴 때 AI 원본 파일만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PNG를 드리게 되면 의뢰해 주신 분들이 블로그를 올리신다거나 인스타그램에 자기들 업체 사진과 합쳐서 이렇게 홍보하는 식으로 사진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의뢰자분들의 사진 배경이 검정에 어울릴지 흰색이 어울릴지 우리가 어떤 사진에 활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드릴 때 PNG로 검정, 흰색 다 드립니다. 그래서 목업을 하기 전에 PNG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따가 JPG나 PNG로 저장하셨을 때 사진에 잘 얹혀지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사진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픽사베이라고 검색창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픽사베이는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저는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시 저번에 했던 로고를 활용해 볼 건데요. 제가 스시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뜨는 거는 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무료인 겁니다. 제가 방금은 스시를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꽃이면 꽃, 뭐 종이, 하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캘리그라피에 접목을 시키실 사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적으셔도 되고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제가 종이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여기 스폰서는 사진을 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로열티 프리 이미지즈부터는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그림이나 요런 그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거 엄청 많겠죠. 되게 한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이패드나 뭐 포토샵에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글씨를 뭐 바로 쓰신다거나 아니면 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스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사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렇게 지금 스시 검색했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먹음직스러운 사진 하나 검색했고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로그인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숫자가 클수록 큰 사진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만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하실 폴더를 명확히 아시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 그때 스시로 만들었던 거를 한번 열어주세요. PNG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만들 수 있고 포토샵에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PNG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로고를 의뢰자한테 시안을 뭐 여러 개 드렸다고 치고 그 중에서 딱 골라진 한 개만 AI 파일로 드리거나 PNG로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골라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쭉 모아놓은 거 말고 새로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가로형이 더 예쁠 것 같아서 돼지를 가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돼지 도구를 요걸 누르시면 세로로 바꿀 수 있고 가로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요 손모양이랑 같고요. 내가 이거를 줄이셔도 돼요. 대지는 인쇄 안 되는 거라 했죠.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그래서 A4용지 그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줄이셔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채택된 거, 최종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다른 창에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우리가 저장이나 다른 이름으로 이 상태로 저장했을 때는 완전히 원본, 크게 키워도 깨지지 않는 벡터 파일 원본입니다. AI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했다는 약자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원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진이나 PNG로 저장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PDF로 보내달라고 하신 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PDF는 이렇게 바로 누르셔서 바로 글자 치셔서 저장하시면은 PDF 저장되고요. 파일 내보내기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 다 여러분이 JPG, PNG 저장하실 수 있는 창이 뜰 거고요. 저는 그냥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게 한 개만 있을 때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뭘 보낼 건지. 그리고 이게 되지, 요 뒷부분도 같이 내보내겠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요건 뭐냐면 폴더 열릴 때 폴더 안에 또 폴더가 하나 더 있고 막 하위 폴더들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어서 그냥 바로 제가 선택한 폴더에 바로 보이도록 폴더 생성 안 하고 하는 걸로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포맷에서 JPG 100 그냥 하셔서 점점 곱하기가 올라가면 크기가 크게 저장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비율로 하시고 싶으면 1x 조금 크게 하시고 싶다 이러면 뭐 2x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배 크게 대지를 하나 내보냈고요. 또 다르게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PNG 내보내겠습니다.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해서 여긴 그대로 두고 PNG 제 맘대로 해서 대지 내보내기. 제가 이름 똑같이 한 게 있어서 겹쳐서 그래요. PDF는 여기서도 찾으실 수 있고요. PNG 해서 여기도 대지 내보내기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잘 들어왔는지.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PNG 파일, JPG 파일 이렇게 적혀 있죠. 열었을 때 일단 흰색으로 보입니다. PNG인데도 JPG도 그렇고요. 지금은 아직 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PNG가. 자,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스시 사진에 여러분들의 JPG나 PNG가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시 사진을 열었습니다. 자, 파일 열기 하셔서 아까 PNG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흰색 밥을 안 얹혔더라고요. 딱 보시면 제가 열기를 했을 때 요거는 아예 흰색으로 왔고 요거는 투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뭔가 옮겨보고 싶으면 포토샵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 있거든요. 변경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물쇠를 이제 해제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름이 아닌 옆쪽에 두 번 클릭하시면 레이어 0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자물쇠가 없어졌어요. 이 이름 부분을 누르지 말라 한 이유는 두 번 클릭하시면 여기 이름을 바꾸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왜 나는 자물쇠가 안 없어져요? 이것만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이름 바꾸는 곳이고 뭔가 바꾸려면 옆에 이렇게 두 번 다닥 한 번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물쇠가 해제되고 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여러분이 그림자를 넣거나 획을 넣거나 하는 또 다른 창이 뜰 겁니다. 일단은 자물쇠가 해제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요 위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처음에 선택 도구처럼 얘도 계속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요렇게. 자, 가지고 왔죠? 투명하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검정색이 들어가니까 너무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흰색으로 PNG를 만들고 싶다면 또 바꿔보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거를 하나는 또 빼놓으셔서 Alt로 복사하시고 여기를 흰색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도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도 더블 클릭하셔서 테두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검정으로 들어갈 때나 흰색으로 들어갈 때나 여기는 뚫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는 도장이 예쁘기 때문에 투명하게 만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진에 얹혔습니다. 자, 요거를 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밖을 딱 찍으면 내가 지금 똑바로 가져온 게 맞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요렇게 테두리가 다 뜨거든요. Shift 누르셔서 뭐 키우고 싶으면 키우시고 컨트롤 Y를 해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흰색만 가져올 땐 표시가 잘 안 나서 이상한 점들이 막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그대로 들였을 때 사진이랑 합성하면 뭐 이물질이 끼인 것처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지가 흰색이라서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데이지에 색깔이 들어가고 PNG를 한다면 맨 뒤로 보내볼게요. 파일,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해서 PNG. 근데 어차피 검정색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고자 자, 데이지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계속 앞에 거에 씌워진다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변경이 안 될 것처럼 돼 있지만 탁 누르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수시로 뭐 검정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 배경색이 들어가면 PNG라도 그냥 사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배경색을 칠하면 PNG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PG나 PNG나 똑같이 볼 겁니다. 투명한 PNG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실 때는 그냥 흰색으로 놔두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흰색으로 칠하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배경색이 나오는 거고요. 데이지 도화지에 아무 색칠하지 않은 상태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자, 여러분들이 내보내기에서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를 하셨고요. 파일에서 내보내기로 내보내기 형식을 누르시면 JPG, PNG가 여기서도 만드실 수 있고 또 웹용으로 저장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지셔서 JPG를 하느냐 PNG를 하느냐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들은 다 하나씩만 저장이 되는 거고요. 내보내기에서 화면에 맞게 아까 내보내는 거는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여기 데이지를 누르셔서 Alt를 누르셔서 하나를 복사를 데이지를 해놓고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흰색의 스시로를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 얹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색으로 PNG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지가 여러 개 있어도 파일에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는 동시에 데이지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고 모두 하셔도 되고 편하게 여러 개가 있어도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PNG를 몇 배로 하겠다 이런 크기도 바로 조절할 수 있고 해서 저는 뭐 한 개든 여러 개든 여기서 하는 게 편해서 이쪽에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로 저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G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PNG로 두 개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내보낼 위치를 한 번 더 제가 설정을 해야 돼서 폴더를 선택하고 하이 폴더를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내보내는데 아까 이름들이랑 혹시나 겹칠 수 있으니까 제가 초밥이라고 적을게요. 초밥 1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데이지를 검정 흰색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고 의뢰를 받고 의뢰자들 사진에 어울리게 하시려면 어떤 사진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배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검정 흰색을 다 드리는 게 좋으니까 이 방법을 하시면 한꺼번에 보내실 수 있어서 편하실 겁니다. 자, 데이지 내보내기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PNG로 써 있고요. 둘 다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다시 포토샵에서 스시 사진을 꺼내서
아까 마지막에 만들었던 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밥 흰색 검정색을 PNG로 열었습니다. 잘 열렸네요. 아까 분명히 폴더에서 봤을 때는 이 배경이 흰색처럼 보였지만 막상 불러오니까 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정은 잘 안 어울렸기 때문에 이렇게 얹혀 볼 텐데 줄여주시면 되고요. 배경이 너무 탁 튀는 맛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계속 레이어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그때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위에부터 차곡차곡 밑에가 보였어요. 그래서 지우고 싶으시면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어 삭제 누르시거나 여기 밑에 휴지통 있습니다. 그걸로 지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레이어 1에 현재 스시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요걸 2번 클릭해서 이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스시 로고 이렇게 변경했고 배경 위에다가 지금 스시 로고는 헷갈리시면 꺼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레이어 1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검정 흰색 보이시죠? 이것도 똑같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시 검정 흰색 하셔도 되고 앞에 정경색, 요게 정경색이고 요게 뒷색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는 달라서 여러분들 이걸 뭐 누르신다고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검정색을 조금 투명하게 필터를 씌우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그래서 원래는 편집에 7 그래서 이 검정색 페인트 통을 갖다 부을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직관적으로 바로 막 누른다고 사진이 들어가진 않고요. 편집에서 7 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배경색 누르면 요게 배경색이고 앞에가 정경색인 겁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얘를 붓고 싶다 하면 배경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고 제가 컨트롤 Z로 돌려볼게요. 다시 7 눌러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정경색 집어넣고 싶으면 확인 이렇게 하시면 검정색이 들어가요. 지금 배경이랑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꺼도 되고 켜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걸 일일이 누르는 게 또 불편하다면 이미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려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앞이라고 하면 Alt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뒤에 거는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시면 들어가거든요. 제가 많이 분홍색 했어요. 여기 채우고 싶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Alt 앞이니까 이게 위에 있고 앞에 있으니까 Alt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 뒤에 거 누르면 컨트롤 딜리트 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요걸 바꿔가지고 어차피 Alt 딜리트 하시면 앞에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 키를 외우시면 편해요. Alt 딜리트 정경색 채우기는 뒷배경은 컨트롤 딜리트 근데 어차피 Alt 딜리트만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Alt 딜리트 외워놓고 왔다 갔다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lt 딜리트나 아니면 편집에서 7로 정경색을 누르셔서 배경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를 검정색으로 깔았고요. 거기서 7을 이렇게 살짝 좀 톤이 다운되도록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스시로고를 딱 올리면 아까랑 다르게 붕 뜬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깔려서 고급스럽고 요 글자는 돋보이도록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체에 넘길 때는 그냥 아까 PNG 요것들만 드리면 되는 거였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아니라 옆에 2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드롭 섀도우라고 눌러보시면 표준이라고 누르시고 크기 요걸 불투명도를 조금 더 시커멓게 주시면 표시가 나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들어가고 있죠. 각도도 여러분이 바꾸시면 각도도 바꿔서 들어갑니다. 거리도 좁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다 해보면 만약에 나는 색깔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바꾸는 게 귀찮으시면 뭐 이런 데서도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꿔서 또 가져오는 게 낫고요. 자, 제가 레이어 스타일에서 예를 들어서 회기 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때랑 여기 한 번 더 회색을 또 한 번 누르면 그 안에 또 들어가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수록 지금 안에 다 채워진 거예요. 테두리를 치고 싶으면 일러스트레이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치실 수 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럴 때는 바깥쪽을 누르시고 이렇게 테두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스타일은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올릴 때 우리가 포토샵을 만져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진 합성으로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확장을 하고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막 이렇게 엠보싱이나 텍스처도 막 들어갈 수 있고요. 텍스처도 패턴을 막 여기서 찾으셔서 막 넣어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글씨에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사용하실 게 드롭 섀도우나 표시가 그 전에 쓴 거에서 안 바뀌면 한 번 더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세요. 표준, 크기, 불투명도에서 거리 이런 거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고요. 내부 그림자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훨씬 멋집니다. 이 효과도 이렇게 눈 껐다 켜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 모습이랑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조금 이런 느낌이랑 집중이 글씨에 더 잘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검은색도 어두운 배경이랑 못 쓰는 게 아니라 자, 땡겨 오실 때는 여러분이 여기 상단에 있는 이동 도구를 누르셔서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시고 땡기시면서 밑에 플러스 버튼이 누를 때까지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요때 딱 떼주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로 옆에서 줄여주세요. 컨트롤 T는 어디 있냐면 여기 편집의 자유 변형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그걸 모른 채로 막 이미지 크기 이런 걸 막 하시려고 하면은 잘 안 떠요. 어려워요. 이 이미지 크기를 막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 변형은 내가 가져온 거 이렇게 테두리 박스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둡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획을 흰색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색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아까 흰색 로고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검정색 로고에 이렇게 흰색 테두리를 한 것도 예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NG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온 거를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로 이렇게 합성하는 법도 알아보셨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수정 사항에서 로고를 다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처럼 글씨가 있는데 뭔가 테두리를 쳐서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토샵에서는 그냥 사진에 합성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고 로고로 드려야 될 때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후작업을.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검정색만 있잖아요. 이 흰색처럼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정 사항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때로 여기를 조금 굵게 다른 걸로 이제 테두리를 조금 씌워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쳐가지고 흰색 면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동시에 다 하면 완전 굵어지게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요것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 이동을 누르시면 지금 테두리 생긴 거 보이시죠? 둥글게 하고 이동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 파란색 라인 글씨가 보이는 게 원본 글씨인 거고 뒤로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 정도 한다거나 3 정도 한다거나 하고 나서 변화가 없으면 이제 요런 데를 살짝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고 여기를 뭐 흰색 같은 걸로 바꾸셔서 요 부분을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냥 요 라인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초밥에도 들어가서 아까 잔상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 검정색이랑 요 뒤에 초밥 안 건드리고 그룹 풀어가지고 요 검정 테두리만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신 다음에 패스 이동 하셔서 숫자를 바꿔보시면서 그리고 여기도 둥근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되겠지만 궁금하시면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셔도 돼요. 합쳐놓고 흰색으로 바꾸셔서 맨 뒤로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컨트롤 Y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원본 가져와가지고 안 깨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깨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오브젝트에 패스에 패스 이동 해서 뭐 1mm 정도로
해놓고 둥글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당황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패스가 굵어진 게 맨 앞에 왔을 뿐인 거예요. 흰색 같은 테두리 거기서 해달라는 색으로 만약에 스시로를 전체적으로 더 굵게 해달라고 하셨으면 아까 패스 이동으로 같은 색으로 해가지고 굵기를 더 굵게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돈의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도 해야 되네요. 패스가 이동한 거예요. 조금 더 굵게. 자, 그럼 스시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 도장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패스 이동 해서 너무 굵은 것 같으니까 0.5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변화가 없죠. 딴 데를 한번 찍으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 부분이 흰색이 되도록 만들어서 요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테두리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굵기를 조절해 드리거나 테두리를 뭔가 만들어 달라고 수정 사항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패스 이동을 잘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는 PNG로 만들어진 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하셨는데 일단은 로고는 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동시에 열어 놓으시고 아까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NG를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될 상황에는 그냥 자기가 만든 일러스트레이터 바로 합성하고 싶은 곳에 일러스트레이터 열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그냥 바로 투명하게 들어와요. 너무 쉽게. 중요한 거는 컨트롤 V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키워놓고 엔터 치시거나 2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단 복사할게요. 여기서 제가 이런 테두리 필요 없고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자면 제 마음대로 막 색깔을 바꿨다고 칠게요. 지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땡기시면 됩니다. 2번 클릭하시거나 엔터 치시거나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불러올 때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Shift를 누르시면 오히려 찌그러져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비율을 유지하려면 Shift를 눌렀잖아요. 똑같으면 되는데 정말 헷갈리게 최신 버전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전 비율로 유지가 되고요. Shift를 누르면 막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모양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은 여러분들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PSD가 뜰 거예요. PSD는 우리가 AI처럼 원본을 유지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어를 살려서 계속 뭔가 저장을 변경하면서 하실 것 같으면 PSD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JPG가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뜨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저는 안 떠서 4번 저장을 누르거든요. 4번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PNG도 있고 JPG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비율도 바꾸시고 싶으면 요 사각형 아르기 도구 같은 걸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로 비율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엔터를 치시거나 2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누르시고 요렇게 하나 만드신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비율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써있죠. 7대5, 5대7, 뭐 16대9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뭐 요런 해상도 이렇게 써있는 거 가로, 세로, 해상도, 센치, 인치도 여기서 다 결정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올리실 때 1:1 요거를 눌러서 엔터나 2번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PNG를 만들어서 합성하시거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합성하시는 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이제는 JPG와 여러분들이 PNG를 구분하실 거니까 목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TBC 광고에 나왔던 글씨 방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업 본 적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며 더 나은 내일로 동반 성장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기업.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역 기업 맞춤형 솔루션 경북 프라이드 기업이니까. 지역 대표 브랜드 경북 프라이드 기업. 여러분 광고 잘 보셨나요? 정말 우연한 기회로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경북 프라이드 기업의 CEO 협회에서 TBC 광고를 의뢰해 주셨는데 거기에 영상 제작 업체에서 저한테 글씨를 써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저한테 느낌들을 전달해 주셨어요. 글씨는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면서 임팩트 있게 써달라고 느낌을 원하셨고 사진을 전달받아서 효과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크게 여기에 꽉 채운 채로 글씨가 들어가게 보내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그 영상업체도 캘리그래피는 처음 작업을 해보시는 거라서 가격 선도 딱 정해진 게 없으시고 그리고 어떤 파일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AI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PNG로 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물을 드렸을 때 한번 거기서 편집을 해보시면서 되는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해드렸냐면 일단 아이패드는 정말 편한 게 배경 작업에서 처음부터 배경 색상이 이렇게 있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해제하면. 그래서 투명하게 해제하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실수를 했던 게 제가 화면 비율이나 사이즈를 정확히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속으로만 한번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그냥 해상도 300에 1920, 1080으로 유튜브 크기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영상을 돌리셨을 때 PNG는 됐는데 이런 글씨들이 너무 깨짐 현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1920에 1080으로 드렸는데 아닌가요? 이러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말해주신 사이즈가 3840-2160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영상 광고 의뢰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화면 비율, 화면 사이즈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물어보신 그 비율로 여러분들이 적고 해상도도 엄청 높게 300으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서 창작을 누르셔야 이렇게 거기에 맞는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의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써드렸습니다. 배경색을 없앴고 사람의 얼굴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과연 이 글씨랑 어울릴까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정할 때는 정해진 게 없었어요. 얼마를 받으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가격 정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본 적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적는 거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로고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거는 드라마의 타이틀까지는 아니니까 고민을 해서 제가 한 문장당 40만 원에 받고 시안을 3개 드리면 어떻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서 오신 답이 시안을 2개 해주시고 문장당 30만 원에 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불렀을 때 이제 거기서 또 협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수업에서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한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목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저희의 글씨에 더 날개를 달아줄 목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업이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제품들이 출시하기 전에 다 만들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물과 비슷하게 시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인 회사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도 멋진 로고를 만드시기도 하고 문장으로도 목업 파일을 만들어서 예쁘게 포트폴리오식으로 깔끔하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너무나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횟집의 로고이고요. 제가 로고를 의뢰받고 만들던 시점에는 여기가 아직 인테리어를 하기 전이라서 제가 이렇게 목업들을 해서 실물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예쁠 것 같네요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예쁘기 때문에 종이의 질감에만 합성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각도도 달라지고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목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동그랗게 한 거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 한번 알려드리고 포토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요런 게 없어도 보기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동그랗게 흘러가는 글씨는 그냥 원형을 그리시고요. 도형을 그리고 여기 문자 도구 T를 꾹 누르시면 패스 상위 문자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말고 요 라인에 맞춰서 딱 누르면은 이미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T가 아니라 패스 상위 문자 도구.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이제 드래그 하시면 돼요. 활로회 뭐 포장 전문점 이런 식으로 제가 친 거죠. 밖에 한번 찍으면 이렇게 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리시고 싶으면 여기를 커서를 이렇게 축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잘 안 뜨고. 그래서 그냥 여기 모퉁이에서 여러분이 그냥 돌려주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여기 커서를 당기려면 막 끝에 갖다 대가지고 여기 화살표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살표 요거 가지고 축을 막 돌리거나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시고 그냥 옆에 모퉁이를 돌려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글씨체를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글씨체를 바꾸시면 되고 Alt 누르시고 방향 키보드로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고요. 좁히거나 늘리시는 거. 제가 이거를 그룹 풀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뭔가가 있고 그 위에 둘러서 이렇게 도형으로 두르는 걸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실 때 패스상의 문자 도구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러가듯이 그냥 선을 왔다 갔다 해놓고 Alt 누르고 밖에 누르시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선 패스에 맞춰서 흘러가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했다는 거 유의하시고 이제 목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목업을 하려면 목업 파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업적 무료 목업 파일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모아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셔서 들어가 보셔도 되고 일단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곳은 모거월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인터넷에다가 모거월드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거월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거비 하고 싶은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게 잘 나눠져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누르시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핸드폰에 합성하거나 종이 명함에 막 합성을 한다거나 막 포장 박스, 막 아이패드, 맥북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포스터 같은 거에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 나면 일일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주신 거에 저희가 얹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도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많이 쓸 곳, 결국 우리가 간판 같은 데에 미리 가상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기 사인즈라고 적혀 있는 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둘러봤는데 7번에 가시면 스퀘어 메탈 샵이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밑에 누르셔도 되고 그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떠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잠깐 꺼볼게요. 이 모거월드는 이 사이트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고 막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료로 되게 좋은 퀄리티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잘 다운로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 이 목업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만든 글씨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보면 사이트로 연결될 때마다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바로 다운로드가 떠가지고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딴 거는 궁금하시면 뭐 파파고에 한번 번역을 해보셔도 되고 저는 여기 0을 쳐보겠습니다. 일단 0이라는 건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눌러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메일이 쳐져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메일을 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 뭔가 줄줄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메일만 치시면 간단하게 프리로 영원에 드리는 거라서 이런 거 안 치셔도 되고 0만 치세요. 그냥 0만 치시고 get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요게 떴어요.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보다 요 0 적혀있고 이 부분이 요런 게 뜨면 여러분이 막히실까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폴더를 여시고 두 번 클릭하시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스토어 사인 목업이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프리스토어이라고 안 써있고 목업을 푸니까 프리라고 적혀있는 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 PSD는 레이어가 살아있는 포토샵의 원본 파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열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막 여러분이 막막하실 거예요. 막 처음 보는 것들이 많죠?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을 다 꺼볼게요. 하나씩 다 끄고 밑에 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떴어요. 그 다음에 목업 눌렀습니다. 위에 눌렀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체크처럼 돼 있는 박스가 접혀 있으면 여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눈을 껐다 켜보면 디자이너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배경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건들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뭔가 투명 창에 뭔가 하나 더 들어있는, 그리고 여기는 친절하게 Place your design her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창 안에를 여러분들이 누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모자이크처럼 돼 있는 이 투명 창을 두 번 타다 클릭, 그러면 여기다가 드래그 드롭 히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번에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놨던 스시로 로고를 PNG로 열겠습니다. 자, PNG로 열기 했어요. 자, 이렇게 투명한 거를 왼쪽 마우스로 딱 잡고 놓지 마시고 플러스 될 때까지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컨트롤 Z 잠깐 해볼게요. 자, 만약에 드래그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이 전체적으로 점선이 쳐지는 거 보이시죠? 전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놓고 복사해놓고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드래그해서 끄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목업을 할 때 이 위에서 그냥 바로 당겨와서 뭘 합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면으로 종이에 합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이 느낌이 나려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두 번 클릭해서 따로 나온 요 페이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요 페이지에서 끌어오고 여기서 컨트롤 S, 여기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컨트롤 S를 하면 밖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좀 작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요거를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T로 자유 변형. 우리 편집에 자유 변형이 있었습니다. 모퉁이에서 그냥 늘려주세요. 예전 버전들은 Shift 하시고 늘려주셔야지 비율이 안 깨집니다. 근데 최신 버전은 그냥 Shift 누르지 마시고 포토샵에서는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타다 클릭 아니면 엔터 치시고 컨트롤 S 또 저장해주세요. 예쁘죠? 약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것처럼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간판이 되었고요. 쉽게
여러분이 요런 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요것만 잘 찾으셔서 잘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목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결국 다운로드 잘 받으셔서 우리가 넣어야 될 장소에만 잘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할 때는 앞으로 요 간판이 있는 걸 계속 쓸 것 같다면 PSD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PSD로. 그래야 이 레이어들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요것만 바꾸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인스타나 블로그나 뭐 다른 데 활용하고 싶다면 사진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바로 안 뜨면, 형식이 바로 안 뜨면 4번 저장 누르시면 JPG로 뭐 스시, 간판 이렇게 치셔서 저장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비율이 가로라서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면 요거 네 번째를 누르시고 요 위에서 1:1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여기를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당겨서 쓰실 수 있어요. 2번 클릭하시면 돼요. 2번 타닥 클릭하시거나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인스타 같은 데 올리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목업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사인즈에서 바로 8페이지를 가보세요. 8페이지에서 이렇게 실버 포일 로고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쓴 글씨로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면 정말 예쁘겠죠. 그래서 이건 로고에 써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캘리그라피 문장 쓴 거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상용 라이센스가 프리고 확장 라이센스가 이렇게 비용이 지불된다고 써 있었는데 차이점이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Buy Now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요게 마음에 들어서 무료인 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해볼게요. 여기는 정말 쉽게 몇 초만 기다리시면 뭔가 칠 것도 없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도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압축을 푼 실버 포일 폴더를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PSD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그럼 2번 클릭하면 알아서 포토샵이 열려요. 자, 이렇게 파일이 열리면 우리는 찬찬히 레이어부터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꺼보면서 요렇게 뭔가 햇살이 비춰지는 느낌, 여기에 글씨에 은색 이펙트가 들어간 거, 여기를 체크를 풀어보면 조금 더 반짝임이 들어가도록 그림자가 들어가고 디테일이 들어간 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금색되고 싶으면 이렇게 눈을 끄시고 저장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닫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요런 게 있구나. 꼭 우리는 여기 들어가기로 했죠. 모자이크처럼 돼 있는 곳에 다른 문이 하나 있는 이곳에 2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Your Design Here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파일에서 열기 해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캘리그라피 문장을 드렸죠. 그리운 건 그때일까 그대일까 요거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바로 PNG 만드는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배경이 있으면 여러분 합성하면 지저분하게 하얀색으로 다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에서 사진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밝기 조절은 되지만 이동 같은 걸 할 때는 여기 자물쇠를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계속 뭔가 표절 레이어로 변환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거 나오기 전에 이 자물쇠를 푸는 방법은 여기를 2번 타닥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물쇠 옆에 그냥 이름 옆에 요 아무 곳이나 빈 곳에 2번 타닥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자물쇠가 없어져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태에서 Your Design Here 이 부분에 제가 갖다 놓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을 때 눈을 끈 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꺼도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으면 휴지통에 넣으셔도 됩니다. 사실 있어도 눈만 끄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컨트롤 T 한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본 다음에 줄였고요. 2번 클릭. 여기서 컨트롤 S를 해볼게요. 자,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의 배경까지 다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가 합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PNG를 쓰는 겁니다. 지울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어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자체가 지금 모자이크로 투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그전 거는 어차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NG로 바로 만들었었고,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열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붙이면 됐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안 켜고 있을 때는 그냥 포토샵만 활용해서 여러분이 쓴 글자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고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포토샵으로 바로 해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색깔 톤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림자를 없앨 때 여기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저는 컨트롤 M 아니면 레벨을 써가지고 곡선을 써서 저번에 검정 흰색 명확하게 만들듯이 요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렇게 해도 되는데 PNG만 하실 때는 이 검은색만 남아있고 요 배경은 다 없어지면 되는데 얘는 일정하게 좀 찍힌 거라서 굳이 막 흰색 검정색까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부분만 확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만 남겠죠. 그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 선택 도구라고 있어요. 마술봉처럼 생겼거든요. 여길 탁 누르면 요런 데를 탁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막혔는 원형 같은 거에 이렇게 막힌 부분 있죠. 그것도 하나하나 이거 지우고 또 여기 눌러서 저거 지우고 또 눌러서 지우고 하나씩 눌러가지고 일일이 하셔도 되지만 한꺼번에 같은 색상 톤을 선택하시는 거는 선택에서 색상 범위 누르시고요. 요런 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 지금 우리는 이 배경을 선택해서 지워야 되겠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 허용량은 조금 숫자가 낮을수록 포함을 덜 시킨다는 뜻이에요. 경계를 조금 나눠서 선택이 되고요. 완전 200으로 하시면 쫙 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점선이 있죠. 지금 검정색이 선택된 게 아니라 흰색이 선택돼서 보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딜리트를 누르니까 너무 아까 흐릿한 것까지도 다 검정색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 지워졌네요. 아니면 여러분이 색상 범위에서 요거를 조금 좁혀볼 거예요. 허용량을. 이 검정색이 제 모니터에서는 검정색이지만 얘가 인식하기로는 조금 흐리게 보이니까 200으로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색상 범위에 제가 선택해서 색상 범위 들어가서 아직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 허용량을 조금 낮춰볼게요. 그리고 지워보겠습니다. 허용량을 낮추니까 조금 색깔을 더 구분해서 선택이 되어서 뒤에가 다 지워졌어요.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조정으로 만약에 뭐 곡선을 해가지고 완전히 검은색을 진하게 했다면 허용량을 200 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왼쪽 마우스로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제 투명이죠, 확실히. 그러면 컨트롤 T 줄이고요. 두 번 클릭하고 옆으로 좀 가서 컨트롤 S. 자, 분위기가 너무 멋지죠? 분명히 이거는 검정색이지만 이 목업은 다 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펙트에서 뭐 하나를 지웠을 때 금색이 됐었거든요. 저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 1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끄시면 금색이 돼요. 있는 그대로 해도 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레이어를 살펴보셨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없애고 싶은 효과도 없애실 수 있고 색깔도 여러 개로 이분들이 나눠놨다면 이렇게도 저장해도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게 너무 커 보인다 이러시면 조금 줄일 거고요. 여러분 글씨로 합성하셔도 되고 무조건 여기서 저장해 주셔야 돼요. 변화가 있으려면. 작아졌죠? 그래서 최종 다 됐을 때 여기 파일에서 저장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내가 디자인적으로 어울리는지 계속 보면서 내 위치나 크기, 합성이 잘 되도록 저장을 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최종적으로 됐을 때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곳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PNG는 이런 식으로 투명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거, 그리고 PNG로 목업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셔서 정말 멋지게 글씨를 더 돋보이게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것도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4번 저장해서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잘라도 되고요. 굉장히 목업이 재밌고 다양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글씨에 합성해서 올리실 때는 꽃영란 캘리그라피를 태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요걸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 사이트에서 요런 게 또 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봤어요. 요것도 되는지 free 눌러서 다운로드가 전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요게 3개까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도 알아놓으시면은 픽셀 붓다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우연히 우리가 모거월드에서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목업 파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곳에서 프리가 뜨면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거기를 활용해서 또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여기를 한 3번쯤 받았더니 하루에 여기는 3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써 있더라고요. 유료로 했을 때는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목업을 하는 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배우신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숙제는 여러분들이 목업 파일 2개 이상을 원하시는 뭐 로고나 아니면 문장으로 적으셔서 합성해서 올려주시는 게 숙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